네, 잘 보이실까요? 네, 네, 잘 잘 보입니다. 보이세요? 네, 네. 제가 보통은 이제 실장님이나 중간관리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이제 컨설팅을 가서 원내 교육을 할 때는 원장님들께 이제 교육을 안내를 해드리고 하는데 이렇게 원장님들이 많이 계신 곳에서는 해본 적이 거의 없어서 지금 무척 긴장이 됩니다. 제가 한 4, 5년 정도 교육을 하면서 긴장을 거의 안 하는데 오늘은 조금 긴장을 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중간에 제가 말이 조금 버벅거리더라도 그 부분은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실장으로 근무를 하는 곳에서 그리고 컨설팅을 하면서 여러 병원들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을 해보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성장을 함에 있어서 도움을 드리고 그리고 그런 도움을 받은 선생님들이 병원에 성과를 내는 그런 단계들을 좀 모아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인파워에서 지금 컨설팅부 부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지만 주로 중간관리자 선생님들 그리고 치과위생사 선생님들 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주 강의는 컨설팅을 하다 보니 이제 제가 주로 했던 강의들은 덴트앱이나 뭐 노무나 또는 턱관절 TMD 관련해서 강의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CS도 하고 있고 건강보험도 하고 있고 장르를 불문하고 다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육을 어떻게 우리가 구성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선생님들에게 성장을 하고 선생님들의 욕구를 자극을 시키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실제로 효과를 보면 어떤 효과가 나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교육을 하게 되면 과연 이 교육이 선생님들에게 효과가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텐데, 그런 고민을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풀어야 하는지, 그리고 교육은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하는지라는 부분들을 조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교육 프로그램을 짜는 데는 실장 경력이 제가 그렇게 짧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한 6, 7년 정도 실장 업무를 보면서 굉장히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교육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아주 기본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느끼고 있어요. 치과의생사들은 교육을 학교에서 배울 때 교육 프로그램 설계하고 계획하는 과정을 정규 강의로 배웁니다.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이 선생님들의 욕구를 파악을 하고 과정을 설계를 하고 개발을 하고 운영을 하고 평가를 하는 과정을 아주 베이직하게 오늘 보여드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1년차, 전년차 신입 선생님 교육부터 9년차 선생님들 교육까지 어떤 커리큘럼을 가지고 하는지도 들어있으니까 교육을 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교육을 해야겠다라고 느낀 건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했던 건 아니었어요. 처음에 병원에 이제 출근을 했는데 그 출근한 병원에서 컴플레인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컴플레인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오지? 그리고 컴플레인이 들어왔을 때 대처가 왜 그래? 왜 저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아, 이 부분을 개선을 빨리 하지 않으면 병원의 이미지가 굉장히 손상을 입겠구나. 이런 고민들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컴플레인을 막을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다가 선생님들의 행동이 잘못됐는데 선생님들은 뭘 잘못된지를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잘못된 행동들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 이 고치려면 아주 잘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개선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방법을 알려주고 그리고 나서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평가를 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처음에는 주먹구구식으로 알려주다가 그 주먹구구식으로 알려주는 것조차도 선생님들에게 확실하게 습득이 잘 안 되고 흡수가 안 되길래 정규 과정을 만들어서 치과에서 원장님과 그리고 실장님, 그리고 팀장님, 직원들이 같이 한 마음으로 교육을 진행을 해야지만 이 컴플레인에 관한 부분을 풀고 환자 이탈을 막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 교육 프로그램을 그때부터 제가 순차적으로 준비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교육을 할 때 가장 걱정이 됐던 부분이 직원들이 과연 따라올까? 그리고 직원들에게 그럼 어떻게 교육을 해야지 직원들이 만족을 하고 이런 교육들을 잘 몸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 시간에는 우리 원장님들 그리고 선생님들께 직원들이 잘 따라오는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잘 습득하는 교육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예시를 보여드릴까 합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병원에서 교육을 했을 때 일본식 교육을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원하는 교육을 선생님들에게 이제 단체로 모아놓고 교육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일본은 굉장히 장인을 많이 만들어내는 국가죠.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공을 들여서 교육을 해야지만 육성이 되는 식의 교육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들을 하려고 해서 보니 병원이 진짜 원하는 교육과 선생님들이 원하고 습득이 되는 교육이 전혀 다르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중간에 그러면 선생님들이 배우고 싶은 부분을 내가 채워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선생님 스스로 부족한 거를 깨닫고 선생님이 원해서 할 수 있는 교육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 코칭이나 멘토링 등을 생각을 했었는데 문제는 우리는 일반 회사원이 아니잖아요. 환자를 보고 그리고 팀 형식으로 진료가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선생님이 배우고 싶은 부분만 채워져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식 교육, 병원이 필요한 교육과 선생님이 원하는 교육을 적절히 섞어서 병원의 성장에도 도움이 되고 선생님의 만족에도 도움이 되는 교육을 같이 해야지 선생님들이 잘 따라오고 그리고 이걸 몸에 잘 배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 설계를 시작을 했는데 교육 설계는 선생님들이 듣고 싶은 교육이 뭔지 그리고 선생님들이 교육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밑바탕을 다지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거를 이용을 해서 선생님들의 지금 생각을 1대1 면담을 통해서 알아보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교육받고 싶은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그리고 선생님이 교육을 받게 되면 어떤 부분까지 준비가 되는지, 이런 부분을 1대1 면담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그런 과정을 원장님과 충분히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서 교육 계획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 교육 계획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는 원장님이 필요로 하는 교육, 그리고 연차별로 꼭 이 부분은 습득이 되어야 되는 지식이나 기술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을 해서 교육 계획서를 작성을 합니다. 교육 계획서는 보통은 1년에 한 번에서 2번 정도 작성을 하는데 저는 1년에 한 번 교육 계획서를 연말이 되기 전에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연도 상반기 거랑 하반기 거를 먼저 작성을 하고 상반기 교육 정도에 따라서 하반기 교육은 조금 러프하게 잡아서 상반기에 어느 정도 습득이 되는지에 따라서 하반기 교육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매뉴얼을 개발을 합니다. 교육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만약에 이제 전연차 선생님들에게 진료실에서 이제 어떤 어시스트를 하는 것이나 스케일링, 잇몸 치료를 하는 거, 임프레션을 뜨거나 템퍼러리를 만드는 거, 이런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면 기술적인 부분을 우리가 이제 보통은 선배가 옆에 앉아서 자, 이렇게 깎는 거야. 손으로 보여주거나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그거를 매뉴얼로 개발을 해서 제가 아니더라도 저의 교육을 받은 다른 후임 선생님이 그 후임 선생님을 똑같은 교육안을 가지고 교육을 계속할 수 있도록 병원에서 공통되는 매뉴얼을 개발을 합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이렇게 선생님들에게 1대1로 교육을 할 것인지 또는 전체 교육을 할 것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실제 교육을 진행을 합니다. 교육은 원장님이 해주시는 교육도 필요하고 그리고 조금 고년차 선생님들이 해주는 교육도 필요하고 그리고 팀원들끼리도 하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직적으로 하는 교육이 아니고 우리가 어느 정도 수평적인 문화 속에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문화를 만들어 가고 그리고 나서는 교육이 이루어지면 항상 평가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교육이 잘 이루어졌고 효과를 잘 내고 있는지 여러 가지 면에서 보고서도 작성을 하고 매뉴얼도 만들고 테스트도 하고 하는 평가의 과정까지 거쳐야지만 우리 교육이 정말 효과가 있었는지 아니면 이 교육을 선생님들이 흡수하지 못해서 효과를 내지 못했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 분석 단계로 처음에 하실 때에는 우리 직원들이 어떤 교육을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스스로도 잘 알아요.
이 선생님들이 우리 병원에서 근무를 함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이어그램이라는 걸로 이제 확인을 하게 되면 선생님들이 어느 부분에 부족한지를 스스로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배우고 싶어요. 저런 부분은 제가 잘하기 때문에 더 발전하고 싶어요. 라는 사인들을 주기 때문에 직원들의 교육에 대한 욕구나 요구도를 확인을 하고 그러면서 선생님 우리 병원에서 이런 교육이 필요할 것 같은데 선생님은 지금 상태가 어떤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보통 컨설팅을 하거나 인파이어에서 추천드리는 방법은 지식 리스트를 활용하거나 사무카드를 작성을 하는 것에 있는데 선생님들에게 처음부터 그렇게 작성을 하라고 하면 아무 생각이 없다가 딱 어려운 과제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러프하게 잡아서 선생님들에게 A4 용지에 누구의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선생님이 내년에 또는 올해 계획하고 있는 것들, 배우고 싶은 것들, 병원에서 이루고 싶은 것들,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것들, 꿈에 대해서 좀 적어보세요라고 드립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선생님들이 우리 병원에서 어떤 거를 원하는지를 파악을 하고 어떤 부분을 부족하고 잘하고 있는지 선생님이 스스로 파악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확인을 하고 그리고 개인적인 것들도 파악을 해서 이 사람의 성향이나 그리고 우리 병원에서 바라는 다른 점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1대1 면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그램을 작성을 한 후에 1대1 면담을 진행을 하는데 지금 이 선생님은 3년 차에 진료실 스텝이었어요. 그런데 이 진료실 스텝 선생님이 지금 틈틈이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임시치아가 지금 좀 어렵기 때문에 임시치아를 잘 깎고 싶다. 그래서 지금은 싱글을 좀 하고 있는데 다른 것들도 하고 싶다라고 해서 좀 적어줬어요. 그리고 보험 청구 자격증이 상급이 있는데 2급을 취득하고 싶다. 이제 보통은 상급을 취득을 하고 2급을 취득하기까지는 어느 정도 경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경력이 준비가 되고 있으니 2급 취득을 준비를 하고 싶다라고 저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선생님이 진료실에서는 임시치아에 대한 니즈가 있구나. 그리고 보험 청구도 관심 있네. 그러면 이 선생님이 관심 있는 분야를 어느 정도 채워줘야지만이 이 선생님이 관심이 있지 않은 우리 병원에서 필요한 교육들도 흡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했고 5년차 진료실 선생님인데 데스크 백업을 간간히 합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의 다이어그램을 보고서 면담을 했더니 지금 마찬가지로 임시치아에 대한 교육 니즈가 있는 상태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데스크 업무를 백업을 하면서 이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것들을 알게 됐고 이 선생님에게 데스크 백업을 할 때 필요한 부분들을 교육을 해야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1대1 면담을 진행을 합니다. 이 1대1 면담에서는 지금 선생님이 5년차 선생님이셨는데 새내기 팀장이에요. 그래서 모든 환자를 케어를 하는 입장이 있는데 팀장으로서의 부담감도 있고 그리고 템퍼러리가 많이 어렵고 풀케이스를 대할 때 풀케이스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역할을 너무 잘하고 있고 선생님이 어려워하는 부분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니 임시치아 교육을 조금 같이 해보는 게 어떻겠냐? 그럼 따라올 수 있겠냐? 임시치아 교육은 제가 준비를 해서 어떤 단계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보통은 싫어요, 안 할래요 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긴 하지만 알려주신다면 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선생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따라오지 않는 선생님이 있다면 잘 따라올 수 있도록 다독여주는 것도 실장의 역할이기도 하기 때문에 임시치아 교육에 대한 니즈를 확인을 해서 임시치아 교육을 하기로 했고 풀케이스가 어렵다고 하니 풀케이스는 그러면 조금 더 고년차 제가 됐든 또는 다른 선생님이 됐든 고년차 선생님이 좀 도와주면서
배우는 식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라고 해서 면담을 진행을 했고 3년차 선생님이셨는데 아까 3년차 선생님이 대부분 환자를 퍼스트 어시스트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퍼스트 어시스트를 하면서 이 당시에 이 병원에는 기구 정리를 해주는 선생님이 없었기 때문에 기구 정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잡다한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라는 것들을 힘들다라는 사인을 주셨어요. 그래서 기구 정리에 관한 부분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다른 선배들하고 같이 나누어서 하자. 그리고 선생님이 템퍼러리가 어렵다고 하니 템퍼러리 교육을 우리 팀장님 교육할 때 각자 속도에 맞추어서 교육을 해보자라고 해서 교육 계획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면담을 통해서 하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 병원에서 원장님들이 생각하셨을 때 신입이 들어오면 반드시 이건 알아야 돼. 그리고 1년차, 3년차, 5년차 실장급이 되면 이 정도는 반드시 해야 돼 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연차별 커리큘럼이라고 해서 작성을 해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신규 직원이 입사를 했을 때 교육을 할 때에는 처음에 병원 규정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합니다. 우리 병원마다 문화라는 게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병원은 아침에 모닝회의를 합니다. 모닝회의 때 하루에 있을 환자 중에서 좀 컴플레인이 좀 심한 환자 또는 신경 써야 되는 환자에 대해서 브리핑을 실장님이 하고 그 코멘트를 원장님이 해주시고 그리고 뭐 어떤 걸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사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 마주치면 안녕하세요 라고 바로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혹시라도 병원이 큰 병원이면 오랜만에 보는 선생님이다. 그럼 반드시 눈을 마주치면 인사를 하고 환자에게도 눈 마주치면 지나가다가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해서 내 담당 환자가 아니어도 다른 환자에게도 인사를 하면서 밝게 하루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라고 병원 규정이나 내부 세칙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병원에 여러 가지 체어나 비싼 것들이 기계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계들 관리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도 직접 교육을 다 합니다. 제가 처음엔 매뉴얼을 만들었지만 제가 처음부터 교육을 시작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연차 선생님, 다음 연차 선생님. 그래서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이 매뉴얼을 다른 사람들도 교육을 똑같이 할 수 있게 준비를 해줍니다. 진료 같은 경우는 우리 원장님들의 진료 성향이나 진료 루틴이 다 다르실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 원장님이 쓰는 기구, 우리 원장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예를 들면 어시스트를 할 때도 리트렉션이 굉장히 중요한 진료가 있고 석션이 중요한 진료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진료들을 나누어서 선생님들이 신입이 들어왔을 때 쉽게 판별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교육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1, 2년 차 선생님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 우리 병원에서는 진료 외에도 이런 업무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이런 업무들을 집중해서 하셔야 됩니다. 라는 것들도 교육이라기보다는 체크리스트를 보여드리면서 선생님의 업무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안내를 해줍니다. 보통 병원에 딱 들어오면 선생님들마다 다르긴 하지만 자잘한 업무들에 대해서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병원에서는 이것도 선생님의 업무의 일종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선생님들마다 조금씩 반응이 다르긴 하겠지만 그냥 하라고 하는 것보다 이게 우리 병원의 업무고 누구나 다 해야 되는 업무고 그리고 연차별로 또는 우리가 직급별로 반드시 해야 되는 업무에 속하는 거다라고 명시를 해주고 알려주면 조금 더 받아들이기가 쉽더라고요. 그리고 원내에서 쓰는 의학 용어나 내부 용어가 있다면 이런 부분도 공유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제가 컨설팅을 갔던 병원은 전신질환을 다 영어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처음 선생님들이 들어오면 영어로 전신질환을 쓴다는 거를 되게 어려워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매뉴얼을 작성을 해서 알려주고요. 그리고 요즘엔 덴트 앱을 많이 쓰는데 처음 선생님들이 들어오면 덴트 앱을 버튼을 누르는 거나 보는 방법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학교에서 배우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지 못하는 선생님들도 있기 때문에
때문에 덴트 앱으로 차팅하는 방법, 그리고 병원 내에서 의사소통을 무전기로 한다면 무전기 교육, 그리고 우리가 덴트 앱에서 채팅으로 한다면 채팅 교육, 이런 것들을 간단히 우리 팀장님이나 진료실 선배에게서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짧게라도 한글 파일이라도 준비를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놓치고 있는 부분이 이런 거는 다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교육을 잘 안 하시는데 MOT 교육을 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선생님들이 실습을 거치긴 하지만 내 환자를 본 경험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전화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전화 응대하는 방법, 그리고 환자들이 왔을 때 인사하는 방법부터 조금씩 알려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선배들이 어떻게 응대하는지를 보는 옵저베이션 기간들을 주시는 게 제일 좋고, 그런 기간이 짧고 우리 병원 좀 많이 바쁘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시간을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따로 빼서라도 이 선생님이 우리 병원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지 나중에 1년차, 2년차 선생님들이 우리 병원에 들어와서 나가는 일들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적응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우리 병원만의 특별한 게 있다면 빨리빨리 알려주시고 매뉴얼을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 4년 차는 선생님들마다 이제 습득하는 업무들의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선생님은 브릿지도 하고 수술 풀케이스도 들어가고 상담까지도 진행을 하는데, 어떤 선생님들은 이제 막 브릿지를 깎기 시작을 하고 스캔도 이제 막 하기 시작하고 그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속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많은 병원들이 템퍼러리 브릿지 정도는 이 연차 때는 깎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상악 전치부까지도 맡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치부 브릿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브릿지, 라미네이트 템퍼러리도 우리 병원에선 치과의생사가 한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는지도 알려주셔야 되고, 교정을 하는 병원이다. 그러면 교정은 보통 전연차 선생님들이 잘 받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년차 선생님들이 될수록 교정 환자들을 많이 보게 되니까 그러면 하나부터 열까지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는 뭐 에너지 체인을 교체를 할 때, 파워 체인을 교체를 할 때 이런 기구를 이용을 해서 환자 리트레이션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묶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 차례라도 보여주면서 교육을 하는 것과 그냥 파워 체인 갈아주세요라고 하는 거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교정 환자들이 컴플레인이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손이 바뀌면서 왜 저 선생님이 하는지, 그리고 왜 손이 바뀌었는지, 그리고 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또는 선생님 연차가 좀 어리시나 봐요. 실제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이 바뀌면서 새로운 사람이 교정을 맡게 되면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체어사이드 상담을 시작을 했고 한다라고 한다면 범위를 조금 정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레진이나 크라운 몇 개까지는 체어사이드에서 한번 해봅시다. 또는 비용 얼마까지는 체어사이드에서 해봅시다.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주시고, 초기에 우리가 초기에 상담을 할 때 덴트앱에서 작성을 하긴 하지만 상담 기록지를 꼼꼼하게 작성을 하고 본인의 상담 성공률이나 비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알려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스스로도 상담하면서 어느 정도 상담이 잘 되고 있는지, 내가 부족한 부분이나 잘 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이제 지나면서 포토 같은 자료들이 많이 있는 병원이라면 나만의 체어사이드 상담 자료를 만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선생님들이 병원 자료를 활용을 해서 원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을 많이 만들기도 하고 본인의 무기를 또 하나 장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연차가 더 많이 쌓여서 상담실장도 해야 되고 보험 청구도 해야 되고 데스크도 해야 된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 커리큘럼을 이제 실장님 또는 이런 담당 선생님들과 상의를 해서 만들어서 원장님과 상의를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년차가 되면 이제 팀장이 되거나 또는 실장이 되거나 그러면서
교육 프로그램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좀 디테일하게 달라지게 되는데 어레인지를 처음부터 하라고 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레인지를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어레인지의 범위, 원하시는 바를 명확하게 전달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선생님들이 원장님과 손발을 맞추어서 일하는 게 속도도 빨라지고 효율성도 높아집니다. 그리고 상담을 함에 있어서도 이제 상담을 전담하는 선생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그 상담 전담하는 선생님을 필두로 해서 상담 매뉴얼을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한꺼번에 다 만들려고 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속도도 안 나기 때문에 조금씩 가지고 있는 강점들을 상담 스터디나 상담 교육을 통해서 다 같이 모두 상향 평준화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활용을 할 수 있는 게 업무 분장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선생님들이 몇 년 차에, 예를 들면 3년 차에 템퍼러리 브릿지까지 해야 돼. 이런 계획이 있을지라도 선생님들이 실제 할 수 있는 업무인지 아닌지, 실제 하고 있는 업무인지에 따라서 교육 프로그램이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실장의 업무 분장이지만 그 외에도 선생님들이 지금 직무기술서를 활용을 해서 본인이 하고 있는 업무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할 수 있는 업무가 어떤 것인지, 하고 싶은 업무가 어떤 것인지를 기술을 하게 해서 이 선생님의 이런 직무기술서를 활용해서 마찬가지로 교육계획서를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1대1 면담을 하고 원장님과 상의를 통해서 교육계획서가 나오게 됩니다. 이 교육계획서는 교육을 할 사람이 직접 작성을 하고 원장님들께서는 보고받고 코멘트 해주시고 피드백 해주시고 수정을 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시면 되시는데요. 그렇게 했을 때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을 했을 때에는 처음에는 상반기 내용들은 조금 빽빽하게 잡습니다. 그래서 실제 교육을 어떤 것을 할 것이고 누가 할 것이고 과정은 어떻게 되고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대략적으로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토대로 해서 하반기 계획을 이제 상반기 교육을 해보면 우리가 6월 때까지 계획을 했지만 보통 3개월, 2개월 정도만 교육을 해보면 이 사람의 속도, 습득력, 그리고 열정 이런 것들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 교육들이 뒤로 밀릴 수도 있고 또는 이 교육을 다시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평가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보고서로 작성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들의 다이어그램 면담 결과를 활용을 하고 명확하게 어떤 거를 가르치고 싶은지, 어떤 거를 습득했으면 좋겠는지, 어느 부분이 늘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목표를 설정을 하고 교육계획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교육계획서가 최종적으로 원장님께 컨펌이 되게 되면 이제 실무 위주로 우리가 환자에게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실무 위주로 교육 매뉴얼을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케일링을 하더라도 처음 신입들이 들어오면 울트라로 하는 스케일링을 많이 해보지 않고 나와요. 주로 국가고시에서는 우리가 손으로 숙이고 하는 것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 초음파를 많이 하고 나오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선생님들에게 학교에서 배웠죠? 초음파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면 굉장히 어색해하고 무서워합니다. 환자들도 너무 많이 불편해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케일링을 할 때 어떤 부분을 우리가 챙겨야 하는지, 그래서 환자를 맞이하기 전에 어떤 멘트를 하고 어느 포지션에 앉아서 기구는 어떻게 쥐고 물 조절은 어떻게 하고 체어 조절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초기에는 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선생님들이 그런 부분을 이때까지 실습하면서 환자를 많이 보기는 하지만 많이 알지는 못해요. 그래서 알려주시면 좋고 그리고 매뉴얼을 개발을 할 때 실습을 항상 하셔야 되기 때문에 멘트 부분, CS적인 부분을 강조를 해서 교육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 매뉴얼은 원장님께서 개발하시는 게 아니고 실무자가 개발을 하고 그 실무자가 선생님들에게 교육할 수 있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원장님들께서 이런 부분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라고 알려주시면 지시를 해주시면 그 지시사항에 따라서 실무자들이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험 청구를 이제 교육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보험 청구에 관해서 아주 세세한 부분부터 또는 우리 병원에 필요한 부분까지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교육을 진행하게 됩니다. 저는 제가 이제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매뉴얼적인 부분을 좋아하는데 실제로 병원에서 교육을 할 때 이렇게 매뉴얼을 다 만들어서 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버튼을 옆에서 직접 임의 환자를 만들어서 눌러보면서 보여주는 교육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교육을 운영을 할 때는 제가 원내에서 교육을 할 때 MOT 서비스 교육을 진행을 한다든지, 그리고 요즘에는 사보험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사보험 환자 같은 경우에는 비용적인 부담이 많지 않기 때문에 꼭 잡아야 되는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놓치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왜 놓치는지를 봤더니 전문적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들에 설명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사보험 환자가 왔을 때, 사보험 환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 서류 필요한데요? 라고 얘기를 하면, 데스크에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그러면 어느 보험회사인지 알아오시고요. 보험회사 서류 주시면 제가 적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요즘은 워낙 많이 보험 청구를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병원에서 이 치료 확인서라는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교육을 통해서 우리 프로세스를 바꾸는 거죠. 환자에게 가입 날짜랑 어떤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는지만 확인을 하고 환자가 치료 끝날 때쯤 되면 우리가 알아서 서류를 주자라고 해서 서류 발급 프로토콜까지도 우리 선생님들에게 교육을 했습니다. 그러면 환자는 굉장히 간편해요. 상담도 되게 전문적으로 받고 그리고 나중에 신경 쓸 거 없이 수수료만 내면 서류 발급을 알아서 치료 끝난 시기에 맞추어서 다다다닥 발급을 알아서 해주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환자들이 여기 병원은 보험 청구하기가 굉장히 편하네. 그러면 주변에 있는 보험을 갖고 있는 환자들을 소개를 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올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원장님들이 이제 선생님들께 얘기를 해주시는 게 있는데요. 제가 원장님께 부탁이 드렸던 거는 케이스 스터디를 부탁을 드렸어요. 예를 들면 지금 이 환자처럼 풀케이스 환자 같은 경우에는 5년차 선생님이나 상담실장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치료 계획을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머릿속에서 원장님이 정해주신 계획이 어느 순서로 진행이 되겠구나.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고 이 기간에는 이걸 해야 되고 저 기간엔 저걸 해야 되고가 머릿속에서 잡혀요. 그런데 이렇게 풀케이스가 되면 한 3년차, 4년차 선생님만 돼도 지금 이게 누락이 됐는지, 지금 이걸 할 시기인지 저걸 할 시기인지 원장님의 지시가 없이, 실장님의 지시가 없이는 명확하게 파악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선생님들을 위해서 우리 병원의 풀케이스 환자 또는 VIP 환자에 대해서 브리핑을 원장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병원의 환자가 예를 들면 1,000만 원부터 VIP다. 그러면 그 1,000만 원부터의 환자 또는 우리 병원은 원래는 이렇게 풀케이스 틀니나 임플란트 환자들이 많지 않은데 이번에 온 환자가 임플란트 12개에 뭘 해야 되는 환자다. 그러면 그 환자에 대해서 앞으로의 치료 계획, 그리고 이 환자가 치료를 했을 때 어떤 효과를 볼 수 있고 우리 병원에서 이 환자를 응대를 할 때 어떤 점을 신경을 써야 되는지를 진료실 직원, 데스크 직원, 실장님, 상담실장님, 그리고 원장님 이렇게 해서 같이 공유를 합니다. 그러면 이 환자를 조금 더 신경 써서 볼 수 있기 때문에 환자의 만족도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병원에서 세미나를 들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신다면 우리가 리버스 멘토링이라고 해서 이렇게 외부에서 들은 세미나를 본인이 흡수를 하고 병원의 적용 방안을 찾아서 강의를 하거나 이렇게 알려주는 시스템을 만듭니다. 그러면 병원에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보고서 한 장짜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 병원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해보고 그리고 같이 의견을 나눠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체어사이드 상담에 대해서 이제 외부 세미나를 들었을 때 우리 병원에 그러고 보니 이런 경우를 놓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환자 모실 때 이렇게 하자라고 실제로 3년차 선생님이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치주쌤이나 보수교육을 들었는데 우리 병원에서 이런 치주가 놓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도입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라고 해서 얘기를 하고, 우리 병원 불소, 이번에 원래는 바니쉬를 잘 안 했는데 화이트 바니쉬를 도입을 하면서 환자에게 어필을 하고 싶어. 그러면 불소가 원래는 2만 원인데 우리 3만 원을 받을 거기 때문에 이런 불소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고 환자에게 어떻게 어필하면 좋을까 이런 거를 나눠보자라고 해서 이런 전연차 선생님들도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또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 내부 세칙, 우리가 취업 규칙이 있거나 또는 우리 병원에서 이런 건 꼭 지켜야 돼 하는 것들이 있어요. 저는 어떤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냐면 퇴사할 때 저 내일부터 못 나가요. 라든지 퇴사를 할 때 저 언제까지만 나올게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퇴사를 할 때는 반드시 한 달 전에 실장님, 원장님과 면담을 해야 되고, 그리고 원장님과 면담을 통해서 확실하게 퇴사 날짜가 정해지면 사직서를 제출을 해야 되고, 사직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동안, 무조건 한 달 동안은 근무를 해야 된다라고도 교육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병원에서 이거는 진짜 지켜야 돼. 이거 매너야 하는 것들 있죠. 그런 부분들은 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당연히 알겠지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생각보다 요즘 잘 안 지켜지고 서로 마음이 상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서로 지켜주자라고 하는 약속들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 평가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평가는 예전에는 연말에 몰아서 또는 연봉 협상 기간에 몰아서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 선생님들이 평가가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원장님이 나를 평가를 하는 것 자체가 연봉을 오르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연봉이 혹시라도 많이 안 오르면 내가 잘 못하나 봐. 원장님이 나의 실력을 되게 낮게 보는구나 하면서 상처를 받기도 해요. 그리고 평가를 굉장히 꺼리게 돼요. 이게 돈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는 평가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연말에 모아서 또는 이렇게 연봉협상 기간에 하는 것이 아니고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교육이 있으면 교육의 효과에 대해서 평가라기보다는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통해서 이 선생님이 잘하고 있으면 잘하는 부분 칭찬, 못하고 있으면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게 돌려가면서 얘기를 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육 평가를 할 때는 우리가 지금 성과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평가를 해야 되지만 얼만큼 많이 늘었는지도 평가를 해주셔야 돼요. 사람마다 배우는 속도가 다르잖아요. 어떤 선생님들은 죽어라 노력을 하는데 속도가 좀 더딜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이 사람이 발전을 했다면 교육을 통해서 습득을 하고 발전을 했다면 무조건 조금이라도 칭찬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피드백에 관해서도 말씀을 같이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교육 평가는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평가한다기보다는 선생님이 얼만큼 성장했는지를 보고 칭찬하는 과정을 평가라고 이제 저는 얘기를 드려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조금이라도 칭찬을 받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고 열심히 하는 걸 우리 원장님이 아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더 매진을 하고 더 발전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에게 뭔가 지식을 전달을 해줬다면 얼만큼 습득이 됐는지, 그리고 그게 행동으로 나왔는지, CS 교육 같은 걸 하면 선생님이 머리는 다 알아요. 아, 환자에게 기다려주세요라는 말을 할 때는 환자분 지금 수술이 길어져서 조금만 계세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전에 죄송합니다만 괜찮으시다면 이러면서 쿠션 언어를 붙이자. 머릿속에 다 압니다, 배우면. 그런데 그게 입으로 안 나오고 행동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피드백을 해주는 과정을 통해서 행동이 변화할 수 있도록 하고 행동이 변화되면 당연히 칭찬을 해주시고 당근을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평가를 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변화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환자들이 만족도가 높아지고 리뷰가 좋아진다. 그러면 그런 성과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런 전반적으로 교육을 받으면 항상 선생님들이 교육을 잘 본인이 습득을 했는지 내가 어느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학습 포트폴리오를 작성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합니다.
예를 들면 저는 청구 교육을 합니다. 보험 청구 교육을 하면 이렇게 예시를 선생님들에게 줍니다. 그래서 점심시간 5분, 10분 동안에 예시를 주고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엔도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엔도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으니 지금 이 환자에게 입력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해서 선생님들이 입력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입력해서 부족한 게 있으면 선생님 이날은 너무 잘했는데 지금 WLD 재는 날은 근관이 하나가 누락이 됐어요. 또는 상병명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이렇게 바꾸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 부분은 잘했습니다. 칭찬을 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도록 하고 뭐 상병명이라든지 또는 우리 신입 선생님들 왔을 때 처음에 행위 버튼 이름도 너무 어려워해요. 뭐 근관 충전, 근관 확대 이런 말도 어려워하고 그리고 뭐 치은, 박리, 소파술 이런 것도 어려워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가지고 빙고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커피 내기 합시다라고 해서 자, 우리 지금부터 상병명을 가지고 빙고를 할 거예요. 자, 다 같이 해봅시다. 라고 하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가장 많이 쏘시는 분들이 원장님들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돈 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제 예를 들면 막내 선생님이 걸리게 된다. 그럼 이제 원장님께서 아이 우리 막내 선생님 그냥 제가 쌀게요 하면서 커피 한 잔 정도 이렇게 하면서 사기를 북돋아 주시면 선생님들이 더 열심히 교육에 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실에서 교육을 받으면 저는 매뉴얼을 작성해 보도록 해요. 우리 병원에 매뉴얼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들도 쓰시는 버들이 조금씩 바뀌고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뭔가 재료들이 조금씩 바뀌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 매뉴얼은 개원 초기에 한번 만들어 놓고 5년이 지나든 10년이 지나든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났을 때 선생님이 들어왔을 때 우리 원장님 이렇게 안 하시는 것 같은데 하면서 혼란을 겪어요. 그거를 매번 원장님이 매뉴얼을 업데이트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료 선생님이 사원 들어왔을 때 교육을 하고 이거를 매뉴얼로 만들어 보세요 라고 해서 선생님이 제대로 습득을 했는지를 평가를 해볼 수가 있고 우리 병원에서는 매뉴얼이 최신판으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고 여기에서는 우리가 환자들에게 설명하는 멘트들까지도 다 넣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조금 더 완벽한 매뉴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했으면 피드백을 계속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피드백에 대한 얘기들을 할 텐데 한국 사람들이 피드백을 굉장히 무서워하는 편이에요. 그 왜 그러냐면 피드백이 나를 평가해서 나를 비난할 거야. 내가 못하는 거를 지적을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피드백을 무서워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를 보여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잘하고 있는 부분은 선생님이 언제 그런 행동을 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이런 효과가 났어. 너무 좋아. 잘하고 있어. 앞으로도 잘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컨설팅을 나가서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여름에 특히 여성 환자들이 치마가 아니고 반바지를 입고 오세요. 그런데 여성 환자들이 반바지를 입고 오면요. 이렇게 다리를 일자로 두지 않고 꼬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불편한 거예요. 그랬을 때 그걸 딱 보고 어떤 그 1년차 선생님이 담요를 가져다가 후다닥 그냥 덮어드리는 거예요. 담요 덮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덮어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환자 발이 이렇게 풀어지더라고요. 불편감이 해소가 됐죠. 제가 그걸 보고 선생님 아까 반바지 입고 오신 환자분 담요 덮어드린 거 보고 와 진짜 센스 있다 생각을 했어요. 선생님 덕분에 환자분은 편하게 진료를 보실 수 있었고 우리 병원 이미지가 좋아진 것 같아요. 너무 고마웠고 너무 잘했어요. 앞으로도 이런 센스를 발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피드백을 해주시면 그 선생님은 이제 그냥 조금만 짧은 치마 바지 입고 오면 다 담요를 덮어줄 거예요. 그래서 이 병원은 이렇게 배려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환자가 느낄 수 있게 할 거고 선생님 한 명이 이런 칭찬을 들으면서 기분이 좋아지는 걸 느끼고 어깨가 으쓱하는 걸 느끼면 주변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변 선생님들도 같이 이렇게 발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스케일링을 할 때 환자들이 싫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어떤 선생님이 선생님, 그 요분 스케일링 할 때 시려하셨는데 이거 시린 거 글루마 좀 발라주시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께 확인해서 필요하면 글루마를 바릅시다 라고 했는데 환자가 여기 스케일링 했는데 원래 아래 앞니가 엄청 시렸는데
여기서 스케일링 하고 나서 약을 발라줘서 그런지 괜찮았어 라고 다음번 잇몸 치료를 하러 가서 얘기를 해주죠.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 선생님 저번에 그 환자 글루마 바르자고 의견 내서 발랐잖아요. 그 환자가 너무 좋다고 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환자를 신경을 쓰고 보험 청구도 공부를 해서 우리 같이 잘해봐요. 라고 하면 선생님들이 아, 내가 이거를 잘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더 노력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매번 선생님들이 잘하는 걸 칭찬을 할 수는 없잖아요. 일을 하다 보면 분명히 못하는 것들이 생깁니다. 그랬을 때, 우리 선생님들이 후배 선생님들을 보고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 이거 왜 그랬어요?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거는 이거 왜 그랬어? 너 대체 왜 그랬어? 이러면서 사람을 계속 쪼는 거예요. 그러면 기분이 계속 안 좋아지고, 아, 저 선배는 나한테 왜 저래? 또는, 아, 나 일 진짜 못하나 보다. 그러면서 위축이 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잘 못하는 거를 얘기를 할 때는 행위에 대해서 선생님 그때 이런 행동을 했는데 혹시 왜 그랬어요? 라고 이유가 있는지를 물어보고, 아, 그런데 제가 그 상황에서 봤을 때 혹시 이러지 않았을까, 환자가? 또는 제가 봤을 때 조금 이런 것 같아서 불안한 부분이 있어요.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말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 하는데 우리 선생님 생각은 어떠세요? 라고 하면서 스스로 생각을 해서 잘못을 인정을 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방향을 틀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리고 그때 괜찮았는지, 나빴는지, 내 기분이 어땠는지, 내가 보기에 불안해 보였어. 내가 보기에 환자가 너무 힘들어 보였어. 환자가 힘들어해서 선생님이 스케일링 못한다고 할까봐 너무 걱정이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금만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제안을 하고 선생님이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직원들마다 성향이 굉장히 달라요. 조금 리더 성향이 있는 직원들은요, 원장님들이 일을 맡기거나 얘기를 했을 때 반발을 하는 직원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원장님이 그거 혹시 잘 되고 있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아, 그냥 내가 알아서 할 건데, 뭐, 그렇게까지 나를 캐물어? 라고 생각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게 삐뚤어져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사람의 성향이 그런 리더급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리더급 선생님들을 교육을 할 때는 요점 먼저 전달을 해주시고, 그리고 일을 좀 맡겨주시는 게 좋아요. 교육을 하면 그 교육한 거를 빨리 맡겨주시고, 그리고 언제까지 해오세요라고 기간을 정해오면 그 기간 내에 해옵니다. 그런데 내일 이 사람이 이거 제출을 하기로 했는데, 매뉴얼 제출하기로 했는데, 왜 말이 없지? 라고 하면서 그 전날, 혹시 이거 진행되고 있어요? 라고 물으면, 아, 하고 있는데요. 하면서 기분 되게 상한 티를 내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혹시 그런 상황들이 생기면, 이제 기다려 주시고, 믿고 맡겨 주시고, 기간이 끝나면 혹시 그거 어떻게 됐어요? 진행하고 있나요? 선생님이 바빠서 힘들면 언제까지 주시면 어떨까요? 라고 해서 기간을 늘려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병원에 수다쟁이 선생님들 있어요. 말이 굉장히 많고요. 까르르 밟고 행복한 선생님들 계시거든요. 그런 선생님들은 조금만 칭찬을 해줘도 엄청 열심히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은 혼나면 기가 팍팍팍 죽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생님들 교육을 하고 피드백을 해주실 때는 칭찬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도 찾아서 칭찬을 해주시면 좋고, 이 선생님들에게 교육을 하고서 보고서를 받을 때는요, 조금 기간을 촉박하게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하고 물론 기간이 비슷하게 가겠지만, 마감 기한을 설정을 해주고 중간에 체크도 한번 해주시고, 그래야지만 잘 따라옵니다. 이 선생님들은 조금 집중력이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프로젝트에서. 그래서 그런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중간중간에 체크를 좀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병원에서 엄청 조용하고요, 순종적이고요, 교육을 했을 때 얌전히 뒤에서 듣는 선생님들 계세요. 그런 선생님들은요, 업무를 계속 바꿔주시거나 이 교육을 했거나 저 교육을 했다가 이 교육을 했다가 저 교육을 했다 하면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세요. 그래서 비슷한 결의 교육들을 같이 묶어서 교육을 하셔야 되고 평가도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이런 평가를 하면 진짜 땅굴을 파고 들어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칭찬을 많이 해주시되
너무 대놓고 칭찬하지 마시고 뒤에서 은근히. 그래서 칭찬을 하실 때 아까 성향이 밝은 선생님은 대놓고 하는 칭찬을 좋아해요. 여러 사람 앞에서 하는 인정하는 칭찬. 그런데 조용한 선생님들은 원장님들이 따로 부르셔서요. 이거 되게 매뉴얼 맞는 거 잘 봤어요. 선생님 정말 꼼꼼하게 잘했더라고요. 고마워요. 이렇게 뒤에서 해주는 칭찬들을 더 좋아하세요. 그래서 조용조용하게 칭찬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우리 병원에서 일을 잘하는데요. 엄청 꼼꼼하게 잘하는데요. 조금 비판적이고 조금 삐뚤어질 것 같은 선생님들 계세요. 그런 선생님들 계시면 원장님들 우리 교육을 하실 때 이론 위주로 처음에 근거 위주로 교육을 시작을 해야지 효과가 있습니다. 내가 해보니까 이런 게 좋더라라는 교육이 안 먹히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과학적 근거, 교과서적인 교육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런 부분을 하면 도움이 되더라라고 교육을 해주셔야 되고 자료나 이런 부분들이 좀 명확하게 들어가는 것들을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런 선생님들께 회식을 하거나 다 같이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사적인 얘기들을 하거나 그렇게 뭐 근황을 묻는 과정에서도 사적일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좀 많이 싫어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신중하게 다가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평가를 할 때 우리 원장님들 덴트앱에 고객 불만 사항을 적는 코너가 있습니다. 이거 활용을 하시나요? 우리가 병원에서 특히 CS 교육을 하고 나면 환자 컴플레인이 줄었는지 안 줄었는지를 확인을 꼭 하셔야 되는데 그때 중요하게 판별이 되고 하는 게 이 컴플레인을 작성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엑셀로 굳이 관리하지 마시고요. 이거를 고객 불만 사항이라고 해서 고객 관리 코너에 클릭을 해서 들어가 보시면 차트에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고객 불만 사항을 등록을 하게 되면 차트에 히든 메모로 작성이 돼요. 그리고 이 환자 리스트를 기간별로 그리고 고객 불만 사항별로 처리 상태별로 검색을 하고 통계를 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병원에서 주로 발생되는 컴플레인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 그 컴플레인을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해소가 됐을 때 얼마만큼의 효과를 받는지를 단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일부터 가셔서 이제 실장님들이나 데스크 선생님께 혹시라도 환자가 아니 저번에 치료했는데 여기가 왜 이렇게 아파요? 아주 가벼운 컴플레인부터 아니 내가 그때 돈을 냈는데 왜 자꾸 돈을 내라고 하는 거야? 화를 내는 컴플레인까지 다 확인을 해서 세세하게 적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환자 차트에는 히든 메모로 들어가서 환자는 볼 수가 없고 우리 병원에서는 통계를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같이 사용하시기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올해 1월부터 했던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먼저 원내 교육을 통해서 능력을 향상시켜서 병원 업무 처리에 보탬이 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선생님들께 다이어그램을 작성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다이어그램과는 조금 다르죠. 선생님들이 처음에 다이어그램을 딱 쓰라고 하면 병원마다 선생님들 성향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이렇게 몇 개 안 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선생님들의 요구를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진료실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부분의 교육이 필요한지를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요구 분석을 하게 되면 이제 교육을 설계를 하죠. 그래서 이 선생님들이 지금 임시치아 진료실에서 그리고 보험 청구에 관한 부분들 그리고 체어사이드 상담을 하기 때문에 상담에 관한 부분들의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원장님과 상의를 하고 선생님들과 면담을 통해서 교육 계획서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런 교육을 어떻게 언제까지 할 것이고 뭘 활용해서 할 것인지 그리고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계획을 다 세워 놓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실제로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험 청구 교육을 했을 때는 매뉴얼을 다 만들어서 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러기 전에 우리가 이제 보험 청구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 그 기존에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책들을 보면서 선생님들이 지금 모르는 거 중요한 거, 우리 병원에서 자주 누락이 되는 거, 보험 청구 담당자가 이런 부분을 교육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예상 교육 시간과 그리고 언제 교육이 완료가 됐는지 이런 날짜들을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성향별로 그리고 선생님들이 받고 싶은 교육, 우리 병원에 필요한 것들을 판단을 해서 교육을 했을 때 지금 ENFP 선생님이라고 해서 굉장히 본인의 인스타를 되게 잘하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원장님, 우리 병원 인스타를 업체에 맡기지 말고 이 선생님이 이거에 관심이 있다고 하니 한번 맡겨보면 어떨까요? 라고 해서 선생님께 맡겼더니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그것보다 훨씬 더 병원 맞춤으로 되게 열심히 잘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봐서는 조금 올드해 보이지만 이 당시에는 인스타를 그렇게까지 많이 하진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환자들이 좋아했던 그런 기억이 있고 우리 병원 선생님 중에 조용하고 그리고 굉장히 손이 꼼꼼한 선생님이 계셨어요. 대신에 조금 느렸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에게 어떤 부분에 일을 업무를 맡겨볼까? 어떤 교육을 할까 하다가 대화를 해보고 면담을 해보니까 기존에 컴퓨터 활용 능력 시험을 봤던 이력들이 있더라고요. 자격증이 있어서 그러면 선생님 우리 병원 간식비랑 재료 장부를 제가 관리할 게 아니고 우리 선생님이 관리를 하면 훨씬 잘할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장부 관리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라고 알려주니까 아니나 다를까 진짜 토시 하나 어긋나지 않게 돈 하나 빠지지 않게 정말 관리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맡겼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훌륭한 리더는 자신의 사람들이 더 많이 배우고 성장하도록 돕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들이 리더가 되셨기 때문에 그 아래에 실장님이나 팀장님들을 같이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 병원 선생님들이 성장을 하고 그리고 그 성장하는 그런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들을 환자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오늘 나온 것 중에 자료가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저에게 개인톡을 주셔도 되고 따로 연락을 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오늘 늦은 시간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 많이 해주셔도 되는 건데. 아, 제가 한 네, 시간이라고 들어서 정말, 네네. 네, 네. 고맙습니다. 아, 조금, 그렇군요. 9시 반, 9시부터였죠? 네. 네네. 한 시간이라고 그, 들어가지고. 아마 병원마다 원장님들이 제일 궁금해 하셨던 게 그 연차별 어떤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을 하면 좋은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물어보셨어요.